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학에 부르셨어요. called, 지명해서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곳까지 오겠습니까? 포항, 흥해읍, 남송리 3번지 이곳 광야 같은 이곳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일 겁니다. 한동대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고요.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한동에 있는 동안 잘 준비돼 갖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복음이 전파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목은요, 해싱입니다. 해싱은 정말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해시 테이블, 콜리전 레졸루션, 더블 해싱, 리해싱, 해시맵 코딩, 용어들이 복잡하죠. 해싱 하면은 일반적인 테크놀로지를 얘기합니다. 해싱이라는 그러한 기법을 가지고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내요. 해시 테이블을 만들려니까 해시 펑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시 펑션도 잘 만들어야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이 잘 만들어지겠죠. 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실제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얘기하고요. 해싱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과정을 해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제 배워왔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어레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0부터 뭐 A 100 이런 어레이가 있으면 이 어레이 size of n인데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들이 여기 다 저장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중간에 하나 insert 한다든가 중간에 있는 거 한번 find 한다든가 중간에 있는 거 하나 option 되든가 이러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우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죠. 해싱은 특별한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100개면 뭐 오케이. 근데 이게 1억 개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1 빌리언, 뭐 10 빌리언, 뭐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 액세스하고 어떻게 그걸 삭제할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해싱입니다. 해싱은 이런 걸 제공해요. 놀랍죠? Big of 1입니다. Constant time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내는데요. 해시 테이블이 여기 데이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많이 있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장을 하고 싶은데 금방 하나를 찾아낼 수 있고 금방 하나를 삭제할 수 있고 Big of 1으로 constant time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해시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constant time에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요. 삭제할 수 있고요. 인서트 할 수가 있어요. 놀랍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시 테이블은 여기 엔트리가 있고요. 그 값이 있어요. 마치 딕셔너리 같은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여기 있고요. value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얼른 찾아가야 되겠죠.
인덱싱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인덱싱을 찾아가서 키를 찾고 바로 밸류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스트럭처죠. 근데 여기 키를 이용해서 이 어레이 인덱스를 빨리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해시 펑션입니다. 키 값을 주고 그러면은 인덱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인덱스를 가지고 어레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의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여기 해시 펑션이 있다 그러면 인티저 값이 들어가더라도 인티저 밸류가 나와야 되고요. 스트링 키가 들어가도 인티저 밸류가 나와야 돼. 그래서 해시 밸류는 항상 인티저 값입니다. 왜? 그걸 이용해서 어레이를 액세스 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인티저 값이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크게 나오면 그거를 갖다가 mod 합니다. 테이블 사이즈로 여기 해시 테이블 사이즈로 mod를 하면 여기 큰 숫자 해시 밸류가 나오면 그걸 mod 하면 0부터 테이블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를 집어넣어서 일정한 범위의 숫자를 발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해시 펑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0부터 99까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잔 스미스가 들어갑니다. 해시 펑션으로. 그래서 0부터 99 사이에 값을 하나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해시 펑션의 역할입니다. 근데 해시 펑션은 일단 큰 숫자를 리턴해줘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테이블 사이즈로 나누면 되죠. mod 하면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해시 펑션을 잘 만들어놔야 이 테이블 사이즈의 크기에 어레이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해시 펑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테이블 사이즈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 해시에 잔 스미스를 집어넣어서 02가 값이 나오면 물론 해시 값이 나오면 거기다가 mod 합니다. 테이블 사이즈로. 그러면 항상 테이블 사이즈보다 적은 요 안의 값으로 인덱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그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몇백 개, 몇천 개, 그 정도면 괜찮죠. 근데 이 숫자가 1 밀리언, 1 빌리언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컨스탄트 타임에 이 값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테이블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그 안의 값을 항상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 펑션에 잔 스미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잔 스미스와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서트 할 수 있고요. 또 리무브도 할 수 있고요. 또 find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잔 스미스라는 그걸로 해시 값을 찾아서 어레이에 인덱싱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잔 스미스를 집어넣고 조 블로우를 집어넣었더니 값이 같은 거예요. 02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빈 슬롯으로 가서 저장하면 됩니다. 이런 거 보고 콜리전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가봤더니 또 이미 다른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런 방법이 그런 콜리전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 테이블을 잘 디자인해야 하는데 그 해시 테이블을 디자인할 때 필요한 팩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시 펑션을 잘 디자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뭐 인풋 수에 따라 다르겠죠. 사이즈를 또 정하는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ollision handling schemes. 콜리전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결정해야 하죠. 해시에다 키를 집어넣으면 해시 테이블 인덱스가 나온다. 여기서는 버킷 인덱스라고 했는데요.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입니다. 스트링을 집어넣어도 인티저가 나와야 되고 인티저를 집어넣어도 인티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티저 숫자가 골고루 퍼지도록 나와야 돼요. 한쪽으로 몰려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하나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해시 테이블에 키를 집어넣으면 0부터 테이블 사이즈 -1까지 이 어레이, 그러니까 테이블 사이즈에 해시 테이블 사이즈에 딱 맞게 값이 나와야죠. 그러면 물론 우리 mod 하면 됩니다. mod 테이블 사이즈. 여기 해시 값이 나오고요. 그러면 항상 0부터 이런 범위 내에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many to one 매핑이거든요. 우리 해시 테이블 사이즈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력값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다양하게 나온 값들을 어디엔가 매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정하게 매핑을 해야 되거든요. 또 나중에 또 찾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것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디자인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Collision cannot be avoided. 왜 그렇습니까? many to one 매핑이니까 콜리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적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콜리전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를 테이블 사이즈로 나누면 mod 하면 항상 일정한 범위에 인덱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테이블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정할 때 이런 원칙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정하지 말고요. 프라임 넘버로 정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0, 200, 500 이런 식으로 multiple of 10 이렇게 정하면은 만약 키가 그런 값이 자주 나오게 되면 이게 클러스터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여기서 mod 할 거니까 이 mod 이 분모를 프라임 넘버로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가 다양하게 생기겠죠. 나머지가 다양한 값으로 나오니까 좀 더 테이블에 디스트리뷰트된 좀 넓게 퍼지는 그런 값들로 나온다는 거죠. 배수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임 넘버로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다. 해시 방식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트링이 키인데 이거를 넣어서 정말 좋은 해시 밸류를 얻고 싶은 거예요. 유니크한 해시 밸류를 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A, B, C, D, 이게 ASCII 코드가 있으니까 각각의 그 ASCII 코드를 다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394 이렇게 나오네요. 그걸 또 mod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고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스펠링이 바뀐다고 그래봐요. A, B, C, D가 아니라 DBAC라고 바뀌면 해시값이 같겠죠. 이런 방법으로 해시 밸류를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단순한 방법은.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스몰 스트링이 짧잖아요. 짧은 거에 대해서는 항상 작은 값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짧은 단어들은 이제 충돌이 날 수가 많죠. 그래서 이것도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또 스트링이 너무 길면 계산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런 방법도 제안해 봅니다. 몇진법이라는 거 있죠. 진법, 이진법, 삼진법, 뭐 그런 거, 십진법. 이런 진법으로 숫자를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27진법을 사용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알파벳이 26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하나가 있으니까 27에 1승, 27에 2승, 27에 3승 뭐 이런 식으로 해시밸류를 계산하면 절대로 겹칠 염려가 없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앞에 석자만 이렇게 하면 이런 값들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apple, apply, appointment. 그래서 콜리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제안하게 됩니다. n-digit basic k number.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k는 여기서 이제 프라임 넘버로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26에다가 이제 그 다음 프라임 넘버는 29이죠. 그 다음에 또 프라임 넘버 31, 37, 뭐 다양한 프라임 넘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물론 마드 하고요. 끝에 가서 테이블 사이즈로. 그 앞에서는 계속해서 37진법으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마드 하면 좀 유니크한 해시밸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계산이 오래 걸리는 계산은 아닙니다. 여기 호르너스 룰에 따라서 이 다항식을 곱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오퍼레이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계산한 걸 그 다음에 또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다항식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스트링이 길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비해서 또 계산도 좀 더 하죠. 다항식을. 그래서 시간 걸리는 문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시밸류를 얻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파이썬에도 있고요. 자바에서도 이 해시 값을 리턴해주는 자체 해시 펑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야 더 나은 해시 펑션을 고안하고 생각해낼 수 있겠죠. 예. Using hash table, we can, on average, constant time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파이썬에 딕셔너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잖아요. 아무리 커져도 딕셔너리의 어떤 엘리멘트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이걸로. 만약에 이렇게 가 있어도 컨스탄트 타임으로 금방 찾아요. 굉장한 거죠. 해시 펑션이죠. mapping between item and the slot where the item is stored. 그래서 어레이의 인덱스로 사용할 거를 찾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컬리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perfect, 완벽한 해시 펑션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hard to come by.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collision resolution이 필요합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지 그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우리가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